정시의 사주명리 217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23번째 시간이면서 편인격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편인격은 교육과 관련하지만은 흉성으로서 귀중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십성이지만은 그러나 인성이 혼자이고 신약 명일 때는 분명히 나를 도우는 십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편인격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 1편입니다. 십성 중에서 살상급표를 흉신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 음적인 역할을 부각시키지만 실제로 신약한 일간일 경우에는 급제만한 우군이 없으며 신강하여 비만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만큼 확실하게 살을 빼어주는 십성도 없습니다. 또 공격을 해야 할 경우에 살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십성도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정인이 없다면 편인이라도 있다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십성 모두는 없거나 혹은 또 태거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하나 모두는 일간을 지키고 키우고 또 그리고 살리는 귀중한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비견도 태거하면은 급제와 같아서 재의 분탈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식신도 많으면은 상관과 같아서 탈진시켜서 병들게 하고 정관도 많으면은 요령꾼으로 변하게 되어서 평간만큼도 못하게 되고 정인도 많으면은 사랑이 넘쳐 흘려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어 어지럽히니 편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성의 태거로 일어나는 기운도 흉하지만은 살상급표의 흉의가 힘을 발휘할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살상급표를 특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217강인 본강의 1편에서는 주로 편인격이 성격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도 정인격과 마찬가지로 관인상생으로서 관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예로서 식신과 편관과 편인이 공존하는 경우에 예일과 같이 식신과 편관이 이격되어 있고 공존하는 경우에 식신과 임수일간인 간목의 식신과 그리고 편관인 무토가 서로 이격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편인이 건극목으로서 식신을 극한다면 편인인 경금이 건극목으로서 간목을 극한다면 편관과 편인인 경금이 득세하는 위용이 강한 명조가 되어서 아주 편인과 편관으로 구성된 명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패가 성공과 패함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관이 식신에 인접해 있다면 편관인 무토가 식신 간목과 인접해 있다면 식신으로 목곡토 되어서 식신으로 관이 목곡토 되어서 편관은 무너지고 편관은 힘이 없어지고 편인 경금과 그리고 식신 간목이 건극목을 이루어서 편인 도식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끼는 경우와 같아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음일간이 편인격으로서 정관을 용신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관, 편인, 식신이 공존하여서 예일과 같이 편인이 식신과 인접해 있다면 편인이 식신과 인접해 있다면 식신이 편인과 인접해 있다면 인극식 즉
목극토입니다. 목극토에서 을목이 기토를 극하여서 식신이 무너져 정관과 편인으로 삶을 살게 되고, 이때에 수운으로서 운이 진행될 경우에는 요령에 빠져서 자칫하면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인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의 경우는 예입니다. 예의 경우는 목극토의 피해와 예의 경우는 목극토의 피해입니다. 을목이 기토를 극한다는 것이 피해와, 그리고 기토 타김, 또 임수가 기토를 보아서 기토 타김의 피해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을목 편인이 엷어진 기토 식신을 보아서 도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식이 편인이 식신을 보면 도식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래서 도식인 목극토로서 극할 수 있기에 편인의 요령이 득세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서 이 삶은 다사다난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갑을목, 즉 목일간일 경우에 편인격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편인격도 일간을 도우는 것으로 신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효용 가치는 식신과 상관 중에서 어느 것이 실속이 있고 없는지는 일간과 계절에 따라서 달리할 것입니다. 갑을목 일간일 경우에는 병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화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크고 넓습니다. 갑목일 경우에는 병화가 식신에 해당할 것이고, 을목일 경우에는 병화가 상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에 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갑을목에서 인성격의 지지는 해수와 그리고 자수에 해당하여서 계절은 겨울로서 갑을목은 생목이 될 수 없고,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없고, 사목으로서 동량지제나 아니면 온실화로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으로 인성격이라면 인성이 겨울에 투관하는 것으로 본다면 눈보라가 될 수 있기에, 겨울이기 때문에 수가 투관하면 눈보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기에 목의 인성격 투관은 실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허한 경우로서 약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인성을 직업으로 볼 때 배움과 학문, 그리고 학교, 교육과 관련할 때는 사시사철을 굳이 나눌 필요성은 느끼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인성을 모친으로 볼 때는 목으로서의 인성은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수로서 전부 겨울일 경우에는 눈보라가 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며, 인성격이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성격이라면 자수성가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편인격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편인격으로 신강한 명조는 재성을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는 예일과 같이 인성이 재성보다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이와 같이 역으로 재성이 인성보다 강하다면 수극화로서 인성을 극하여서 격이 파하게 됩니다. 1, 2번 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색깔별로 십성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재성과 또 식성이 공존하는 경우는 식상생재가 되어서 재성의 힘이 인성을 능가하기 쉽기 때문에 식상과 재성 중에서 어느 하나는
정리되어야 격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병신합으로 인성이 식신인 신금을 병신합으로 정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때는 격으로 투관한 병화를 합한 것으로서 운에서 병화가 올 때만은 덕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무토일간일 경우는 인성 정화가 임수 재성을 정임합으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정임합으로 정리한 경우이지만, 이때는 재성의 힘이 강할 경우는 제극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어서, 재성의 힘이 강하다면은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입니다. 제극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인성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또 인성과 식상과 재성이 공존할 때는 인성이 강해야 하면 당연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모든 명조가 모두 걸어가지 않기에 삶의 형태는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편인격일 때, 편인격에서 급제와 재성이 있는 경우에 그 특성을 보기로 합니다. 편인격에서 급제와 재성이 있는 경우는 급제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편인을 보호하여 이 급제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1번과 2와 같이 은간일 경우에는 급제와 편제는 합으로서 유정한 관계가 되어서, 즉 경금과 을목이 경을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한 관계가 되어서 그 결과는 주의 여건인 지지와 지지의 형태와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합을 이루기도 하여서 변덕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3번과 4와 같이 양간으로서 급제의 세력이 우세할 경우에는 재성을 극하는 관계로만 구성되어 단순하게 나타나기에, 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타나기에 편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일간도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간이 편인을 용신으로 하여서 성격되는 경우는 재성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육친으로 본다면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서 배우자인, 즉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인 배우자인 처와의 관계가 불미스럽게 되고, 교육적으로 본다면은 편인이기 때문에 정규 코스 외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재성으로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편인의 어떤 정규 코스 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의 관계이든 교육적인 관계이든 극하는 관계는 예 3, 4에 나타내 보이는 바와 같이 음이 양을 극하는 것으로서 크지는 않으면서 외형은 조용할 수 있지나, 크지 않고 외형은 조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미스러운 관계와 불협화음이 오래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이 양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편인격에, 즉 일간 임수가 경신월주가 되어서 편인격이 되었습니다. 편인격에 예와 같이 지지에서 양합하면은, 지지에서 신자합하고 또 일지와 신자합 두 가지가 되어서 양합하여서 비급으로 변하면은 신자합수가 되고, 여기도 신자합수가 되어서 즉 임수와 같이 비급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겁으로 변하면은 일간이 태왕해지기 때문에 식재관을 모두 용신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본 명조의 경우는 식재관을 거치는 동안 오랫동안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호운을 누릴 수 있는 명이 되겠습니다. 또 편인격의 인성이 정인과 편인으로 혼잡되면은 당연히 일간을 생조하여서 명조는 신왕이 되기 쉽습니다. 이 명조에 만일 식신과 재성이 있고 또 정인과 재성이 있는 정인과 식신이 합하면은 식신과 재성이 있는데 이 식신이 인성과 합하여서 재성만을 남기게 된다면은 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을목일간일 경우에 임수, 임자, 월에서 정인과 편인을 보고 또 식신인 정화와 임수가 정인합을 하고 재성인 기토만 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성과 그리고 일간과의 유정, 무정의 관계 및 일간과 편인이 나타내는 계절을 일간과 기토의 유정, 무정과 을목이 좌울에 났기 때문에 나타내는 계절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편인격의 재성을 보는 것으로 인격이지만은 인성으로 흘러가기는 힘들고 재성운으로 흐르기 쉬운 명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한 직업관계는 지지에 식상이 있으면 자영업으로 가기 쉬운 명조가 되고 지지의 구성입니다. 명조가 되고 지지에 관살이 있다면 직장인으로 가기 쉬운 명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간으로 인성과 식신을 파하는 운이 오면은 합이 있기 때문에 식성과 인성을 파하는 운이 온다면은 전직이나 이직하기 쉬운 때이고 특히 지지의 편인을 형충하는 운에는 동료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17강으로 편인격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편인격 2편은 준비되는 대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